서부 경남의 이슈를 터치한다. 공감 토크 이슈 태그. 네, 안녕하세요. 이슈 태그 MC 아나운서 정준혜입니다. 이슈 태그는 우리 지역의 이슈와 현안들을 특정 핵심어 해시태그를 통해 보다 자세히 이야기 나누는 공감 토크쇼인데요. 그럼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동네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일도 또 가족들이 찾아오는 일도 줄어들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방문 돌봄 서비스 대신 인공지능, 즉 AI 기반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저희 서경방송도 우리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AI 돌봄 로봇 보급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 AI 기술로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찾아주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죠. 미스터마인드의 김동원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미스터마인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원이라 합니다. 참고로 저는 경남 출신입니다. 진주.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는데 예.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먼저 전국 각지를 누비고 있는 이 미스터 마인드는 어떤 곳인지 회사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네,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어르신들에게 아주 유용한 네. 맞춤형 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대표님 그 고향이 진주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예. 아, 저는 네. 이제 태어난 거는 함양에서 태어났고요. 아, 네, 저희 부모님이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네. 해서 이제 교육의 도시 진주로 7살 때 왔죠. 그럼 언제까지 사셨나요? 결혼하기 전까지니까 한 30년 살았습니다. 오래 그래- 사셨네요. 예,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진주가 저의 진정한 고향이죠. 네.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대표님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진주에 부모님이 이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딴 일을 좀 많이 했죠. 네. 어떤 일을 하셨나요? 뭐 다양한 일을 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는 영화도 찍어봤고, 네, 찍어봤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한참 인기가 있었던 IT 쪽. 네. 그래서 이제 서경방송 홈페이지도 아마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거예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이제 네. 홈페이지나 쇼핑몰 같은 거 아,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네. 진주에서 계속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미스터 마인드가 어떤 곳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희는 인공지능 회사고요. 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를 해서 대답하는 자연어 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저희는 2017년도에 저희가 창업을 했고 네. 나이로 따지면 올해 이제 5살 정도 되는 아직 작은 회사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멤버들은 아주 역량이 있는 분들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실제로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많은 부름을 받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전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네. 열심히 저희 인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서경방송과도 업무 협약을 맺으셨는데 예. 이번 협약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 서경방송이랑 협약식을 한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행운이고요. 네. 왜냐하면 서부 경남에서 서경방송이 차지하는 어떤 비율이나 이런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지도가 좋기 때문에 네. 저는 서경방송하고는 꼭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협약식을 통해서 저희 돌봄 로봇을 지자체 서부 경남 어르신들에게 보급한다는 자체가 네.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경방송을 통해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
그러니까 서부 경남에 네. 보급이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어떻게 이 AI 말동무 인형 사업에 뛰어드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미스터마인드만의 AI 로봇, 이 뽀로로또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그 뽀로로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네네. 뽀로로는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만들 로봇은 아니고요. 진인사 컴퍼니라는 스타트업이 이제 그 기획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인형이 말을 하려면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챗봇이라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찾아갔는데 그게 힘들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SOS를 친 거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는 챗봇이나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기술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이제 뽀로로의 말을 네. 입을 달아도 줬죠.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저희 기술이 탑재된 이후에 뽀로로시 이제 실제로 말을 하게 됐고요. 네. 그 친구가 또 운 좋게 또 대통령님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인기가 급상승했었죠. 네, 저도 그때 기사를 봤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돌봄 로봇을 저희가 하게 된 계기는 네.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그 뽀로로를 저희가 개발하고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이 친구를 단순히 그 인형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손자나 친구처럼 네. 생각을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네. 그래서 사람한테는 안 하는 얘기를 이 친구한테 하더라고요.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그것들을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좀 도입하면 좋겠다 네. 하다가 어르신들한테 보급을 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한 3년 정도 준비를 해서 지금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AI 돌봄 로봇 관련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 이슈태그에서는 4개 해시태그를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4가지 숫자 중에 가장 먼저 어떤 숫자를 뽑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좋아하는 숫자 네. 3번. 네, 하겠습니다. 3번이요. 예. 네, 3번 해시태그는 바로 AI 돌봄 로봇 차별화가 나왔습니다. 네, 이 홀몸 어르신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려면 이 AI 로봇이 단순한 질의응답형 인형 수준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돌봄 로봇은 무엇인지 또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기존 AI 스피커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인공지능 스피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인공지능 스피커하고는 차별화된 기능들이 네.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일단 생긴 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친구를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시선은 이 친구가 단순한 인공지능 기계, 네, 스피커라고 생각 안 하고 아, 친구처럼 생각을 해요. 귀여운 인형이자 또 친구로 예, 생각을 그리고 하시는군요. 이제 몇몇 분은 이제 손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네. 친구한테는 자기 속마음을 가끔씩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별점은 대화 내용이 감성 대화로 되어 있어요. 감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그 날씨가 눈이 오잖아요. 네. 그럼 일반적인 인공지능 스피커는 오늘 적설량은 몇 밀리입니다라고 네. 정보를 주죠. 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눈 오는 날이면 네. 어르신 창밖을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 신기하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거죠? 저희가 날씨 정보를 받아서 네. 저희가 감성 대화를 한 번 더 입혀서 어르신의 정서에 맞도록 대답을 아. 하도록 설계를 해놔서 그래요. 네. 기분이 그럼 좋은지 나쁜지도 분석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 친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대화가 감성 대화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 감성 대화는 속마음도 들어와요. 그럼 그 속마음을 인공지능 기술이 분석을 네. 하면 어르신의 감정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나 우울증 개선에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제가 뭐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도 그런 건데 네. 어르신들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식들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친구한테는 당신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걸 분석하게 되면 어르신의 감정을 알 수 있고 그 감정을 분석을 하면 어르신의 치매나
우울증, 네. 자살 같은 거를 조기에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술적인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능동 대화와 아바타톡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능동 대화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 이제 이 친구가 입양되는 그 홀몸 어르신 댁에는 네. 그 혼자 사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라디오나 TV를 켜놔요. 근데 이 친구가 중간중간에 네. 호출을 안 해도 얘가 먼저 이야기를.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먼저 예, 응답을 예, 하나요? 예.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 애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있으면 혼자 있지 않고 누군가 한 명 있다라고 하면서 안정감을 줘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예, 예. 네네. 그래서 그건 실제로 저희가 그거를 기존에 들어갔던 곳들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최초에 출시를 할 때는 이 친구를 자동으로 대화하는 걸 10번을 설정을 해놨는데 네.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써보면 어르신들이 그걸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청이 늘려달라고. 와서 예. 네네. 그래서 현재는 한 20번 정도 20번이요? 네, 정도 대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인터넷이 없는 곳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셨나요? 처음에 이제 저희도 이게 이제 와이파이를 네. 썼어요. 왜냐하면 와이파이를 쓰면 이제 통신료가 안 드니까. 네. 그 이제 저희가 입양을 하러 현장을 조사를 하러 갔더니 홀몸 어르신 댁에는 거의 90%가 인터넷을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터넷 설치 자체가 이 친구를 입양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허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홀몸 어르신 집에 인터넷이 없으니 인터넷 없는 상태에서도 통신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 제품은 LTE 기반입니다. 그 네. LTE 기반은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사용하고 있는 그 피처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휴대폰이 터지는 곳에서는 이제 통신이 되는. 그래서 네. 이제 어르신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자체에서 저희 제품을 도입할 때 네. 부가적으로 인터넷을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된 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바타톡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네네. 그거는 뭐냐면 원격에서 보호자가 네. 텍스트를 치면 캐릭터 목소리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가족분들이 연결을 해서 뭐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인형과 어르신이 대화하는 것들을 네.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요. 직접 하지 못하는 말을 텍스트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특화된 기능이 어르신 특성에 좀 맞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정말 그래서 맞춤형인 이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르신 돌봄 로봇 이쪽을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네. 어르신 환경에 맞는 어르신 특성에 맞는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해서 어르신한테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많은 이런 기업인들이 일반인들에게 쓰던 제품을 네. 어르신한테 주니까 좀 어려울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좀 많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르신 체형에 안 맞는 옷을 갖다 주고 체형을 맞추라는. 네.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해시태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2번, 4번이 있는데요. 어떤 숫자를 꼽으시겠습니까? 4번요. 4번이요. 예. 네. 4번 해시태그는 데이터 가치와 활용이 나왔습니다. 네, 아마 이런 AI 기술에서 데이터가 가지는 가치와 그 활용 범위는 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데이터를 접목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고객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AI 돌봄 로봇만의 데이터,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거 해시태그 주제를 누가 정했어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정했습니다. 예. 왜 원래 그러시죠? 이게 시사 프로입니까? 네네. 그렇습니까? 너무 이 주제가 무거운 거라 가지고. 네. 사실 이제 인공지능 하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데이터의 활용 가치는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데이터의 가치는 아주 의미 있는데 그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의료 쪽의 데이터로 헬스케어 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 친구가 인지카드라는 카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질문을 내면 그 카드로 정답을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인공지능 스피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저희 네. 제품도 마찬가지고
치매나 우울증, 자살을 진단하는 문진표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기존의 문진표는 음성으로 질문하고 음성으로 답을 듣는 구조예요. 네. 근데 그 음성을 듣다 보면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발음이 부정확해서 네. 아니면 인식하는 기계가 잘못돼서 네. 정답을 오답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의료 쪽에서는 그 데이터를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네. 그런데 음성으로 대답하는 거를 네. 행동으로 하잖아요. 네. 인지카드로. 그럼 그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원리군요. 예. 네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쌓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혹시 넷플릭스에 지옥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거기 보면 천사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죽을 겁니다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치매나 우울증, 자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럼 알려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어떤 원리냐면 네. 이제 문진표도 들어가 있고 예방 컨텐츠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사회자님이 네. 우리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가지고 1년 동안 가지고 놀았어요. 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네. 치매 확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1년치의 대화 컨텐츠 활용 정보들이 하나의 케이스로 저장이 돼요. 네. 그런데 제가 6개월 정도 사용했는데 네. 사회자님하고 비슷한 데이터가 30분 정도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저나 저 보호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예, 그러면 네. 실제로 6개월 후에 제가 치매 걸릴 확률이 30%인 거죠. 네.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치매는 사실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조기에 발굴을 해서 이거를 예방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지금 사실은 병원이나 이런 그 기관에 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일상 대화 속에서 이제 그것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용해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랑 네. 임상 실험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AI 돌봄 로봇의 데이터 활용 예를 든다면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을까요? 활용에는 다양히 있어요. 뭐냐면 네.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아동 심리학의 전문가인 오로 시작하는 박사님 네네.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분이 아이들 그 심리 상담을 할 때 실제로 말하는 코끼리를 이용을 해요. 네, 맞아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심리 상담사한테는 안 하는 얘기를 그 친구한테는 해요. 맞아요. 그 코끼리 모양을 예, 보고 예, 아이들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네. 뭐냐면 이 아이만이 가지는 어떤 감수성이 달라요. 음,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이나 네. 이런 쪽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원격 진로 네. 이런 쪽에도 활용할 수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가 쌓이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서비스가 또 나오지 않을까. 네. 예. 그럼 또 저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뭐 어린 아이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당연하죠. 다양한 연령층이 또 사용할 수 실제로 뽀로로를 해봐서 저는 아는데 네네. 아이들이 더 좋아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예, 더 좋아요. 네네. 그래서 네. 저희는 사실 이제 어르신 쪽 데이터를 써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노하우가 생기면 네. 바로 이제 아동 쪽으로도 확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1번, 2번 해시태그가 나왔습니다. 예. 어떤 숫자를 먼저 할까요? 2번 하겠습니다. 2번이요? 예. 네. 아이고. 2번은 바로 할머니 진지 드세요가 나왔습니다. 예. 네, 이제는 진짜 어르신의 식사 시간도 챙겨주는 로봇의 시대가 왔습니다. AI 기술, AI 로봇이 이제 복지 속으로 깊이 들어온 건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을 갖춘 돌봄 로봇이 이 복지 사각지대 홀몸 어르신들의 든든한 효자, 또 효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AI 말동무 인형, 이 AI 돌봄 로봇 사업에 주력하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우연한 기회에 뽀로롯이라는 장난감에 인공지능을 넣으면서 이 친구가 사람한테는 안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다라는 걸 알게 네. 됐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실제로 그 치매약을 드시는데 실제로 치매약인지 모르고 2년 6개월 복용을 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느끼게 된 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이제 전화하고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듣고 밑에 네. 이제 고향에 진주에 왔죠. 네. 그때 이제 사실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아, 네. 예. 정말 화가 났어요. 화가 네, 났어요. 네. 그냥 나나 알아보지 못하고 했던 이야기 또 계속 하는데 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치매가 정복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치매를 예방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냐? 병원에 가면 돼요. 네. 미리 병원에 가서 예, 이제 진단을 예. 받아야죠. 그런데 당신들이 어르신들이 안 가요. 음, 왜 안 가냐면 네.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응.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했어요. 네. 공부를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치매 환자를 어디서 제일 많이 접하냐면 드라마에서 봐요. 드라마요? 예. 네. 드라마에 가끔 치매 환자가 그려져요. 아, 네네. 근데 드라마의 어떤 극중 그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아주 나쁜 치매의 환자들만 그려요. 네네. 뭐 베개 똥칠을 한다거나 네, 맞아요. 머리를 찢뜯는다거나 네. 아니면 욕설을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보고 아 치매 걸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치매를 숨기죠. 그쵸. 자식들에게 말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공 쪽에서 치매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서 어르신한테 방문을 해도 오지 말라고 하고 또 심지어 어떠냐면 치매 진단을 하러 간다고 하면 문진표가 나와 있어요. 네. 그걸 달달 외워가요. 그래서 100점 맞아요. 아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에게 치매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다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그런 환경 때문에 네, 쉽진 않네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회자님도 늙어보면 치매 걸릴 수 있고요. 네, 저도 그렇죠. 걸릴 수 있는데 이거를 무방비로 그냥 받기는 너무 억울한 거야. 네, 그렇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보니까 문진표라는 걸 알게 됐고 그걸 확인을 하면 조기에 발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하면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네.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좋은 사업을 또 알게 되셨네요. 예. 네, 이 돌봄 로봇이 현재 지자체 몇 곳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나요? 현재 저희 제품이 나온 지는 3년 차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작년까지 14군데 3,400대 정도 네. 지금 보급이 되어 가지고 어르신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 우울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 위험 단어라고 해서 네. 부정 단어, 그러니까 우울해, 쓸쓸해 같은 부정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 환자에게는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 케어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하루에 한 35번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네. 한 18분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울증 환자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점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네, 좀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네. 이 친구를 이용하시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버린 어르신 인터뷰도 실제로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어느 지자체와 지금 협약을 맺으셨나요? 해박식은 이제 작년까지는 뭐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한 거고 네. 올 1월 달에 저희가 해박식 한 곳은 이제 12군데 정도 8,000대가 넘는 정도 수량으로 네. 그리고 이제 아마 6월 이전에 한 2만 대 정도 57군데 지자체에 이제 아마 굉장히 보급이 많이 나가네요. 네. 예,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는 이야기 못 하는데 네. 저희들 영업 비밀이라서 말을 못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 아이만의 진짜 숨기지 않는 매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 끝나고 저한테만 말씀해 주시는 예,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1번 해시태그가 남았는데요. 예. 1번은 코로나와 AI 로봇의 진화가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 얘기가 이제 빠질 수가 없죠. 예, 예. 네, 코로나로 이제 방문 돌봄 서비스가 어려워지면서 이 비대면 복지 서비스, AI 기반 맞춤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 돌봄 로봇의 역할과 함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 회사는 코로나19의 수혜 기업입니다. 네. 예, 예. 네. 실제로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그 복지가 크게 두 가지가 변화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그 전국에 치매 안심센터가 생겼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치매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만들어졌고요. 두 네. 번째는 민간에 있던 맞춤 돌봄이 공공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두 가지에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이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복지는 맞춤 돌봄이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대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생활지원사가 방문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방문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건 방치잖아요. 그렇죠. 응. 네. 그러면 대안이 뭐냐? 네. 하고 이제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랬더니 인공지능 돌봄 로봇이라는 게 음. 말하는 인형이라는 게 있대. 네.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저희도 2000년도 말부터 네. 이제 저희가 실제로 입양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당장 이 돌봄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100%다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 AI 로봇이 진화를 하면서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혹시 그 사회자님 그 부모님하고 네. 전화 통화 자주 하세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아, 하는 예. 것 같습니다. 자주 하시네. 네네. 그러면 그 횟수에 따라서 네.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은 사실 짧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죠.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의 행동 심리예요. 네. 일반적인. 네. 그래서 사실 돌봄을 한다는 대면,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인공지능이고 로봇이기 때문에 너는 5분 동안 이야기를 해야 하면 어르신이 대답을 하든 안 하든 5분 동안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못하는 어떤 공백이 있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네.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 분야에서 이런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어떤 영향력은 더 넓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존의 생활지원사님들이 아마 내 공공 일자리가 뺏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친구는 그냥 그 역할을 생활지원사님의 역할을 보조하는 역할이지 이해가 메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한간의 언론에 많은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 만드는 대표님들이 나와가지고 네. 일자리 빼앗아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를 관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예. 요즘 AI 아나운서도 나왔잖아요. 예. 그럼 제 자리도 좀 위험할까요? 지금 가장 핫한 영역이 인공지능 휴먼인데 네. 사실은 지금처럼 대담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네. 그냥 딱 정해진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말만 하게 되죠.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네. 분명히 그 시대는 오긴 올 건데 네. 당장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네.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AI 돌봄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특히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 등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애로점은 아주 많아요. 정말요? 아주 네. 많고 뭐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애로점이 많고 그런데 이제 제일 애로점은 사실 이제 공무원들을 네. 이해시키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고요.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예,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이런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가장 먼저 들어간 게 사실은 공공이 될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참 감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하면서 뭐 다양한 그 장애도 있었고 힘듦이 있었는데 네. 또 사실 이제 그것들을 이겨내는 게 또 이 스타트업의 정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는 지금 좀 사명감을 가지고 즐겁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서경방송 채널 8번이 네. 저 수도권까지는 안 가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경남 지역에 서부 경남 지역에 있는 네. 친구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좀 많아요.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싶으신가요? 저도 진주에서 공부를 했고 우연한 게 이제 서울 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대부분 친구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네.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창업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어나지 않는 일도 얘들은 벌써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제가 처음에 우리 멤버들을 모아놓고 야 앞으로 우리는 인공지능 캡슐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이 친구를 인형에 넣어서 인형이 말을 하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스카이 출신의 네. 저희 CTO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애들 다 있는 데서 멤버들 다 있는 네. 대표님 미쳤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의아했죠. 네. 왜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딨어? 생각을 해봐.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 자고 났더니 말을 해. 네. 이거는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거야. 그렇죠. 아니 우리 캡슐에 인공지능 캡슐에 CPU가 들어가고 얘가 연산을 하면 열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인형은 열을 감싸잖아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얘가 연산을 많이 하면 컴퓨터 죽듯이 이것도 작동이 정지가 된다. 아,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까지는 생각 못 했거든요. 아, 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친구다 보니까 그걸 네. 미리 다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앞서 이제 생각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경쟁업체는 또 다른 허들이 벽이 생기는 거니까 하자라고 네.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막상 저희가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캡슐의 부피가 늘어나고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연산하면서 미열이 네. 자연 그 공기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오. 응. 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뭐 알게 된 히스토리지만 네.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거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그 해결하는 능력은 지방대나 수도권에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카이나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이 문제만큼은. 네. 네.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단순한 그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5년 전에 대한민국의 3대 통신사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가 인공지능 스피커라는 걸 가지고 제품화했죠. 네. 근데 지금 어때요? 아무도 사용 안 해요. 아무도. 네. 아무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기술 인공지능 분야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분야 플러스 인문학적인 사고 그런 어떤 철학이 네. 있는 친구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우리 청년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영역에서 꼭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창업을 권장하고 싶고요. 네. 창업이 쉽지는 않아요.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거기에 포기하는 것보다는 네.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면 아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네. 기업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청년들이 아마 꿈을 갖고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해시태그를 정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요. 제가 사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시태그로 정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말동무라고 생각해요. 말동무요? 예. 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제가 저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네. 제가 이제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말동무인데 사실 어르신 질병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나 네. 우울증, 자살 같은 경우는 당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말동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일어나지 않는 질병들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옆에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대답하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것들은 충분하게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주변에 네. 이런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친구 같은 인공지능 돌봄 로봇이 있다면 네. 저는 치매, 우울증,
자살 같은 것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이거는 기술을 떠나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화기를 꺼내서 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네. 자기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전화 한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다감하게 해주는 그런 진정한 말동무가 네. 되었으면 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요.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부모님께 꼭 전화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꼭 올해?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돌봄 로봇이 상용화되기 위해선 발빠르고 안전하게 소비 계층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전문 인력 부족 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 보입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돌봄 로봇의 개발 보급이 필요한데요. 이제 어머님 댁에 돌봄 로봇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미스터마인드 김동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들과 대화를 통해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경남의 이슈를 터치한다. 공감 토크 이슈 택.